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산업재해나 임금체불 등 불법을 감독해야 할 감독관과 간부가 해당 업체로부터 수십 차례 접대를 받은 정황이 포착돼 고용노동부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으로 주요 감독 대상이었습니다. 이대원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문제로 STX조선 산여협력업체 협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건 지난 10일.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 협의회가 지난 2014년 초부터 8개월가량 기록한 접대 장부를 발견했습니다. 이 장부에는 고용노동부 감독관과 과장의 직책이 수십 차례 기록돼 있었습니다. 노래방 비용 등으로 한 번에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가량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협의회 회장은 개인적인 비용 지출을 처리하기 위해 접대 명목으로 장부에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합니다. 행사 때문에 쓰는데 우리 여직원이 잘못 기획한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그걸 몰랐어요. 본인이 그렇게 지냈더라고요. 직원분한테 한번 통화 한번 해보셨어요? 아니 지금 연락이 안 돼요 지금. 지난 2014년 당시 STX 담당 감독관과 과장급 간부는 모두 4명.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해당 감독관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사업장 관계자나 우리 관계자 진술 아니면 당시 그때 당시 나갔는지 안 나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STX조선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이딴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중점적으로 감독을 받고 있었습니다. KBS 뉴스 이두환입니다. 법원 경매에서 집행관 사무소 사무원들이 입찰 가격을 유찰하고 이를 이용해 일반인이 경매 물건을 낙찰받은 불법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문제는 법원이 경매 사건 하나하나를 감시 감독할 수 없는 허술한 법 규정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월 창원지법 통영지원 경매법정에서 진행된 감정가 15억 5천만 원 규모의 주유소 입찰. 집행관 사무소 사무원 2명과 브로커, 일반인 부부 등 모두 5명이 짜고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무원은 입찰 금액을 알아내 전달했고 브로커는 이를 부부에게 알려주는 등 조직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책임을 맡은 집행관이 사무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허술하게 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법원 상급자들도 가끔 물건별로 이 사람들에게 할당되어 있는 그걸 갖다가 하나하나 감독할 수 있는 그게 별로 없습니다. 모든 걸 갖다가 이 사람들한테 맡겨놓는 그 시스템. 또 법원도 경매 절차에 문제가 생길 때만 개입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권한이 제한돼 있습니다. 경매 절차는 집행관이 주관한다라고 그냥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 하나하나를 일일이 감시 감독을 못하는 거죠. 이 때문에 집행관 사무원들은 마음만 먹으면 입찰 금액을 빼돌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입찰 참가자 수십 명이 자리한 이 경매법정에서 입찰 봉투를 여는 과감한 범행 이후에도 이들은 범행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CCTV와 모니터를 추가로 설치하고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하는 등 경매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경남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 한 달 가까이 됐습니다. 그동안 추가 발생은 없었지만 설 명절을 앞두고 방역당국과 농가에서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지난달 경남에서 AI 확진을 받은 고성의 오리 농가입니다. 오리가 모두 매몰 처분되고 오가는 사람마저 없어 적막합니다. 경남 지역 피해는 고성과 양산에서 매몰한 닭과 오리 22만 마리, 고성에서 발생한 지난달 25일 이후 한 달 가까이 추가 신고가 없어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하지만 농가에서는 긴장을 풀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과 농장 관리 때문에 명절을 지내는 것도 포기한 상태입니다. 안에서 농장만 챙기고 한두 달 동안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명절날도 작업을 해야 되니까 안도하기는 좀 이럽니다. 방역 당국도 귀성객이 대규모로 이동하는 설 명절을 고비로 여기고 있습니다. 오가는 사람과 차량이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역 당국은 닭과 오리 농장 그리고 축산시설과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할 것을 귀성객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또 거점 소독시설과 통제초소 66곳을 모두 가동하고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합니다. 25일과 2월 1일 전 시군의 축산농장, 축산 방역 취약지를 중심으로
그 일제 소독을 실시하는 등 선제 방역. 경상남도는 다음 달 중순까지 이상이 없으면 이동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전면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지난주 부산 중구의회가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최저임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조례를 부산시의회가 오늘 통과시킬 예정인데 맹탕 조례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 30시간을 일하며 한 달에 임금 85만 원을 받는 전순자 씨. 시급 7천 원 정도로 최저임금 6,470원보다 조금 높지만 넉넉지 않은 임금입니다. 식생활에도 저게 하고 세금도 내고 또 약간의 저축도 좀 해야 되는데 저축하는 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지난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근로자 평균 임금의 30% 수준에 불과하고 OECD와 유럽연합이 권고하는 평균 임금의 60%에 크게 못 미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개념이 바로 생활임금.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임금으로 이미 서울 등 자치단체 84곳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지난주 중구의회가 처음으로 제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의회도 오늘 본회의에 생활임금 조례안을 통과시킬 예정인데 중구 조례와 달리 맹탕 조례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초 발의된 조례안은 적용 대상을 모두 3단계로 나눴습니다. 가장 대상자가 많은 3단계는 부산시와 산하 공기업뿐 아니라 위탁업체와 하도급업체 근로자까지 모두 대상자입니다. 1단계만 하면 대상자가 520여 명인데 시의회는 1단계 중에서도 부산시 소속 근로자만으로 범위를 축소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혜자는 단 19명인데 여기에 단서 조항까지 덧붙여 수혜자를 4명으로 줄였습니다. 맹탕 조례인 이유입니다. 독립기관인 출자출연기관의 인건비 부담을 저희가 조례로서 강요하는 것은 좀 많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산하 공기업까지 1단계 전체를 하면 추가 소요 예산은 한 해 8억 3천여만 원. 이는 부산시와 산하 공기업의 정규직 근로자 전체 임금의 0.1%도 안 되고 올해 임금 인상분의 1.8%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들이 축소 수정한 맹탕 조례안이 오늘 본회의를 그대로 통과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집 밖을 나서기가 두려워지는 날씨입니다. 올겨울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온 가운데 창원의 기온 영하 6도, 진주 영하 9도, 사천의 수온주 영하 1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옷차림을 더욱 두툼하게 하셔야겠고요. 낮 기온도 평년보다 낮은 분포를 보이면서 종일 한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건조함도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넘게 건조특보가 내려졌고요. 거창과 함양을 제외한 경남 모든 시군에 발효된 상황입니다. 메마른 날씨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상공에는 하늘빛 깨끗한 가운데 대기질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창녕이 영하 12도로 출발하고 낮 기온은 통영과 거제 5도, 창원과 김해 4도로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도 한겨울 추위에 단단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특히 거창의 경우 올겨울 첫 한파특보가 내려진 점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낮 기온은 남해 4도, 산청과 함양 3도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4m로 동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추위는 목요일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단 연휴 기간 동안 토요일을 제외하곤 눈비 예보가 잦은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조선희망 네트워크입니다. 창원시와 현대로템 기술교육원이 공동으로 실직자 재활훈련생을 모집합니다. 기계설계사무원과 특수용접 과정으로 다음 달 22일부터 넉 달 동안 진행되며 조선업 퇴직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조업을 하는 거제 좋은 기업이
도장 업무를 맡을 금속도장원 10명을 모집합니다. 시급 6,470원 이상으로 통근버스와 기숙사, 중식이 제공됩니다. 선박설계와 품질검사 업체인 거제 소테크 주식회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응용 프로그래머를 찾고 있습니다. 선박 구성 부분품과 선박원 가공을 하는 대우조선해양 산해협력업체인 거제 성덕산업이 취부와 용접 차상을 맡을 5명을 모집합니다. 창원 조선업 희망센터가 매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해구청 1층 민원실에서 조선업종 퇴직자의 취업 알선과 구직 상담을 하는 이동 상담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입니다. 합천군 대병면 은빛학당 회양교실 백귀목님과 학생분들 10만 5천 원, 대지경로당 송호덕 회장과 회원분들, 상천마을 주민분들, 수려한 합천관광농원 박홍재님이 각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대병면 자원봉사회 김경희 회장과 회원, 합천호 청정사우나, 회양 1구 경로당 문덕순 회장과 회원, 회양 2구 율정마을 주민들이 각각 1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적중면 누화경로당 노선광 회장과 회원, 두방마을 부녀회 김정자 회장과 회원, 명곡경로당 김종영 회장과 회원, 상부마을 부녀회 김두자 회장과 회원들이 각각 1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적중면 승림경로당 최성복 회장과 주민, 시동경로당 이옥기 회장과 주민, 옥두경로당 김영용 회장과 회원, 중부 할머니 경로당 화경순 회장과 회원들이 각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옥두마을 박중탁 이장과 주민, 중부 경로당 서진영 회장과 회원, 청년회 박영태 회장과 회원, 평산마을 다이아나 페리나 이장과 주민분들이 각각 1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